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과의 전문석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G. 우리가 적어도 2GBps, 굉장히 빠른 거죠. 이러한 시대에 앞으로 한 30년간 어떠한 사물 인터넷, 컴퓨터가 어떻게 발달할 건가, 그리고 우리의 핸드폰, 여기 보이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사물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는 사물마다 우리 형광등이라든지 모든 물체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한 30년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공짜죠. 4세대, 5세대 컴퓨터인데, 그래서 이 칩이 여러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조그만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뭐 이런 온 세상에 있는 게 다 컴퓨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신은 공짜, 우리가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거 모양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를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채널을 돌리고 냉장고 온도를 올리고 하는 이러한 세상, 이런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의 완성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통신은 5G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발전될 건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면 5G, 우리가 5세대 이 통신망에서 예전에는 14.4 kbps, 이게 음성만, 이게 전화기라는 게 이제 전화기라는 게 음성만 전달하는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1GBps, 조만간 한 몇 년 안에는 20GBps면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가 공짜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 세계 사물이라는 어떤 모든 물체에 칩이 들어가서 그거를 연결해서 요 핸드폰에 하나를 가지고, 요 핸드폰 가지고 모두를 연결해서 내가 컨트롤하고 답을 받고 영수증 지불 수단을 이용하고, 이러한 게 5G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첫 번째 이제 사물 인터넷에 우리 애날로그 TV에서 지금은 디지털 TV죠. 다 디지털 TV는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으로 채널을 돌리는 거 모양 온 세상에 내 채널 가지고 지나가는 가로등도 조절할 수 있고, 우리 집에 내가 명동에 있지만은 집에 있는 목동에 있는 냉장고를 컨트롤하고 뭐 세탁기를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 그럼 이게 통신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우리 이러한 세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한국만의 특성이죠. 그럼 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전화만 하는 시대에서 목소리만 전달하다가 지금은 영화, 지금 적어도 뭐 이 화면의 윈도우를 한 20개까지 띄워서 동시에, 영어로 멀티태스킹입니다. 여러 개 화면을 띄워서 각자 돌아가는 일을 하죠. 그 프로세서도 예전에는 PC 한 대에 CPU, 센트럴 프로세서 유닛이라는 하나의 프로세서를 쓰지만 이 안에는 8개의 조그마한 AP, CPU보다는 작지만은 8개가 겹쳐서 윈도우를 많이 띄워서 각자 8개 이상 20개까지도 이렇게 각자 돌아가는 이러한 1GBps까지, 현재는 2GB인데 가까운 장래에는 20GB까지 된다는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10년, 길게는 30년까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발전되어 오는데, 이게 소묘량입니다. 이게 바이너리 코드, 이진수의 1이 나올 때 1.1 볼테지가 소모되지만 현재는 0.7 볼테지입니다. 그래서 10 나노 칩이라서 1억 분의 10, 게이트와 게이트 사이를 잇는 라인이 1억 분의 10까지 작게 만들고, 전기량도 굉장히 적게 소모되는 거죠. 이게 0.6 볼테지, 지금 7 나노 칩에서 다음 버전이나 우리가 이제 갤럭시라든지 이런 다음 버전이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건전지, 우리가 2차 전지, 여기에 쓰는
배터리, 건전지가 굉장히 작게 들게 일이 나올 때마다 이 까만 걸 1이고 하얀 걸 1로 해서 하면은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것도 7나노처럼 굉장히 발달하니까 이 사물 인터넷을 위해서 모바일 폰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물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쓰는 시메틱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온 세상에 있는 빅 데이터베이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리, 음성, 데이터, 영화 뭐 이런 것도 다 사물이 돼서 어디에서든지 이 핸드폰 가지면 모두를 연결해서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방금 촬영이 끝난 이런 영화도 여기서 받아보고 굳이 극장 안 가더라도 우리가 쉽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세상. 이게 온 세상에 있는 이게 빅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시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이런 바코드, 이런 라면 봉지라든지 이런 물건 뭐 이런 데서 바코드로 했는데 이러한 구조가 조그만 칩으로 작게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코드보다는 이런 칩으로 해서 우리 와인 어떤 이라든지 어떤 고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냉면이라든지 혹은 이런 소고기의 큰 이제 한우냐 어떤 미국에서 들어온 고기인지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는데 이런 바코드 RFID 형태로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중요한 게 위조 지폐 같은 게 이제 굉장한데 우리나라도 5만 원 건보면 이렇게 빨딱 종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아마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들면 요만하게 작게 만드는 기술이 특히 우리나라는 젓가락 기술, 찹스틱 기술이 굉장하기 때문에 작은 걸 잘 만들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만드는 거는 안테나 기술, 디스플레이, 여기 건전지, 배터리 기술 같은 거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음식물 속에다 집어넣고 이걸 소화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밤에 위조 지폐를 누가 들고 와도 내 핸드폰만 갖다 대도 이게 조폐공사하고 연결돼서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위조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물 인터넷, 이것도 하나의 사물이죠. 이게 다 사물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밍크 코트가 있으면 밍크 코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와인, 포도주가 있으면 포도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포도주 속에 이러한 칩이 들어가 있어서 할 수 있고요. 먼 훗날에는 이제 인체에 칩이 들어가서 우리가 쉽게 인체 안에 위 내시경이라든지 대장 내시경을 대체할 수 있는 거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이제 궁극적으로 계속 발달하면서 더 작게 만들자, 더 작게 만들어서 포도주 속에다 집어넣고 고기 속에도 집어넣고 이렇게 우리가 한우를 하나를 이제 잡아서 이렇게 어떤 고기 부위마다 칩을 집어넣어서 이게 만약에 먹고 배설할 수 있는 칩이라고 간정하면은 포도주 속에도 집어넣고 뭐 이런 음식물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거의 진위 판정, 이게 진짜인지 한우인지 이게 며칠 지난 음식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이제 사물 인터넷은 이러한 방향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칩의 크기를 작게 하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다시 말하면 큰 거 잘 만드는 나라는 이제 미국이라 보면은 작게 만드는 이게 핸드폰, 자동차도 작은 미국의 자동차 크지만 우리는 이제 작은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이 반도체 같은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먼지 모양 하면 후 하면 먼지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모양 아주 작기 때문에 이게 날아다닌다면 이게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일기예보를 예측할 수 있고 또 홍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칩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스마트 먼지, 더스트라는 건 먼지인데요. 스마트한 먼지, 그러니까 칩이 아주 작게 만들었는데 이게 먼지만하게 먼지죠. 먼지만 후 불어서 하면은 이게 어떤 군사적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몸 안에 위에다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대장에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요 치매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뇌 속에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러한 스마트 더스트, 스마트 먼지만한
센서를 어떻게 만들 건가? 아직은 못 만들죠. 지금 7나노 칩이라는 게 1억 분의 7 정도의 크기만큼 만들지만은 그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이 펜이 보다 굉장히 작지만 날아다닐 수는 없죠. 그렇다면 그 안에는 요와 기술.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어떻게 스마트한 먼지 크기의 칩을 만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일상적으로 사물 인터넷에 아주 종결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건가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지만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계속 작아지고 있죠. 또한 한쪽에 사물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는 옛날에 아주 독한 산 1차 건전지, 1차 배럴은 한번 쓰고 버리는 건 건전지인데 2차 배럴, 우리 여기에 있는 폰에 있는 건전지, 요건 2차 배럴이죠. 이거 차지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 자동차 같은 거. 그런데 이게 노트북에 한 7,000개를 해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전기차를 만드는 거죠. 아직은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더 복합해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게 건전지를 잘 만들죠. LG 화학, 삼성 SDI 뭐 이런 데는 엄청 잘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가 전기차 같은 거 굉장히 발달하겠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그거에 여러 가지. 그래서 요 안에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2차 배럴에 리튬 배럴이 건전지를 쓰는데 우리가 이 안에다 집어넣고 내시경을 이용하려면 이런 산이 들어간 건전지를 만들어 사물 인터넷을 하기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이라는 건 그냥 녹아내리니까요. 위가 녹아내릴 수 있고 대장이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점은 이 리튬보다 이 사람이 먹었을 때 건전지가 해가 없이 배출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들 건가지만은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면은 이제 사물 인터넷이 완성 단계에 가면 요거보다는 3차 배럴이 먹어도 괜찮은. 다시 말하면 이 전기차의 발달은 굉장히 하죠. 미국의 테슬라라는 업체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라는 게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같은 것도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자동차는 못하지만 이게 컴퓨터이기 때문에 전기차도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게 발동을 살리고 이 자동차가 자동으로 나는 서울에 있는데 부산까지도 GPS 포지션을 XYZ 위도 경도를 주고선 부산까지도 사람도 없는데 이 차가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이게 사물이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는 세상 바로 이런 거죠. 사람도 없는데 이 자동차는 부산까지 가서 누구를 태우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집에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집에 포지션을 주면 지가 알아서 바깥에 센서가 많기 때문에 부딪힐 염려는 없고 자동적으로 집에 주차장에다가 이제 주차를 했다. 퇴근 시간 되면 또 와서 그리고 지금 모양 이렇게 기름값이 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건전지인데 다시 차지하면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 사물 인터넷의 종결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은 컨텍스트 어웨이니스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앱이라는 게 하나 필요한데 그럼 여기에 여기 전기차와 나와 이 핸드폰과의 관계하는 중간에 소프트웨어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냄새를 맡는 소프트웨어, 전기차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전기 청소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를 캐스라 그러는데 이 텍스트 이러한 시스템도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러한 소프트웨어 이런 컨텍스트 어웨이니스 시스템이라는 중간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물을 우리는 전 세계 거를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그 프리 주파수 우리가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아직은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많이 발달하면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G 이렇게 발달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특히 중간에 작게 만들고
건전지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건전지를 어떻게 또 만들 건가, 또 오래 쓰는 건전지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러면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게 내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런 해서 내 핸드폰으로 다 내용이 들어오고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러한 거. 그러려면은 이러한 작은 걸 우리나라 전역에다가 싸게 깔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 부는 일기예보, 태풍 오는 거, 뭐 이런 것도 쉽게 여기서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이게 결국은 요게 사물이죠. 사물 하나하나를 내 핸드폰으로 컨트롤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컨트롤해서 일기예보를 예측하고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측하고 휴전선이다 하면은 이렇게 간첩 이렇게 우리나라 휴전선을 넘어오는 어떤 그 무장 공비가 존재한다고 보면 쉽게 차릴 수 있는 것도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 나노 칩에서 아까와 같이 이러한 발달은 좀 돼야겠다. 우리가 IP가 발달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와 같이 어떤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런 전자 이런 형태. 그래서 먼 훗날 아주 작게 지금 7 나노 칩까지 평택이나 삼성전자에서 만들지만은 그거보다 더 작게 0.7, 5 나노 칩이라든지 3 나노 칩이라든지 이런 게 더 발달될 거라고 보고요. 그 중간에는 이게 오토고널 프로그램, 즉각 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쓰게 한 아이디어가 이제 OFDM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봤는데 5G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주파수 우리가 카톡을 이용한다든지 친구들하고 패밀리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는 것만 그냥 온 세상에 있는 게 요 셀룰러판 요 핸드폰을 통해서 빠른 통신 우리 완성을 했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는 SK나 KT가 한 거 뭐냐 빠른 통신.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사물에다 칩을 집어넣는 일, 작게 만드는 일, 어떤 건전지를 작게 만드는 일 이런 게 이제 가까운 장래에 되면은 더 이게 현재는 5G가 1GBps, 2GBps인데 20GBps까지 된다면 온 세상을 우리가 5G 빠른 통신을 해서 대용량을 받으면서 이러한 공짜 주파수 때가 와이파이죠. 우리가 미국을 가서 와이파이를 써도 공짜고 또 영국을 가서 써도 공짜고 이렇게 전 세계를 다 하나로 묶는 나라가 FTA가 이제 나라마다 한 나라가 되는 건데 관세를 없애면서 이러한 거와 같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요 시메틱, 빅데이터 안에서는 시메틱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엮는 거죠. 사물마다 사물 안에는 칩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칩이라도 우리가 말하는 칩은 PC에서 CPU가 존재하는 거 모양 그건 큰 거고 많은 것도 어떤 물건에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빅데이터 어떤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시메틱 구조로 오는데 이게 다 온 세상 거로 하니까 이렇게 많은 거죠. 이거보다 더 많겠죠. 지금보다도 한 10년 뒤면은 지금의 뭐 몇만 배 모양 이 칩에 어떤 연결돼서 빅데이터.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하고 연결될 수 있고 우리 집에 있는 자동 청소기하고 연결돼 있고 또한 전기자동차 주차장에 있는 전기자동차를 발동을 살려서 내가 있는 근무지에 있는 뭐 명동까지 끌고 이렇게 자동으로 자율주행으로 한다든지 하는 거. 하여간 이 안에 들어가야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전에 애날로그 형태로 뭐 리모트 컨트롤 같은 걸로 하긴 했지만 이제는 핸드폰 시대, 5G 핸드폰 시대입니다. 이 안에 모두를 찾고 모두를 연결하고 모두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는 세상. 이게 이제 5G의 특성. 거기에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만드는 구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웹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안에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어떤 게 싸고 비싼지를 모르죠. 내가 시리얼 아침에 미국 사람들 먹는 게 이제 뻥튀기 같은 거인데 이제 우유에 말아 먹는 건 시리얼인데 이렇게 갖다 대고 이게 값이 얼마인지 회사 거를 시리얼 이게 이제 찾았다고 가정하면은 이 가격을 금방 알 수 있고 어떤 게 싸고 또 어떤 게 어떤 세일인지 뭐 이런 거 우리 이러한 그로서리 우리 식료품점에 가면 우리가 그냥 하나 찾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 갖다 대면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쉽게 이 안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 안에는 뭐겠어요? 사물이죠. 여기 칩이 하나씩 다 있는 거죠. 칩이 하나씩 다 있어서 이 물건이 매월 며칠 날 생산이 되고 가게엔 며칠 날 오고 가격은 어떻고 일주일 지나면 조금씩 싸지는데 싸진 건 가장 싼 거는 뭘고 이런 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사물 인터넷 이게 다 사물이죠. 여기에 있는 식료품 하나하나마다 조그만 이제 칩이 굉장히 싸지겠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커다란 프로세서가 아니고요. 이 조그만 아까 스마트 더스터라는 게 이제 조그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지면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 여기에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은데 책 찾는 것도 이제 뭐 책이 디지털로 되긴 하지만은 책을 찾는다고 가정해서도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갖다 대면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이 몇 개 줄인 거를 빵빵하고 알려준다든지 하는 거 가격을 안다든지 이런 게 다 사물이죠. 사물 인터넷에 요걸 볼 수가 있죠. 또 이런 거죠. 채소 유기농이 어떻고 이 채소 안에 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요 채소를 갖다 놓고 무를 맺하고 요 미나리를 얻으려고 또 요 양배추 배추는 어떻고 요거 며칠 날 들어오고 유기농인지 아닌지 여기 배출되어 있는 게 비료를 쓴 건지 유기농으로 만든 건지도 그러면 우리 식생활이 굉장히 신선해지고 이 영양가 있고 오래 지금 현재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살이라고 보면은 이러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건강 우리가 당뇨가 있다면 당뇨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도 여기서 표시됨으로 해서 이걸 갖다 대면 내가 당뇨로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뭘까 하면 이러한 식료품에 어떤 거를 지정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사물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기입니다. 이게 눈속임하기 위해서 이게 한우가 아닌데도 미국이나 호주에서 뭐 딴 고기인데도 비싸게 팔기 위해서 한우라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 갖다 대고 요거 한우는 배관령에서 몇 월 며칠 됐고 이거 조그만 때부터 기른 어떤 소유주는 누군데 도살은 언제 해서 여기 백화점 요 식료품점에 며칠 날 왔고 가격은 얼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이게 하나하나마다 이제 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사물이죠. 사물 인터넷이는 이게 사물을 요 5G 가지고 함으로 해서 이 가격이 얼마고 며칠 날 도살되고 요거 한 사람 기른 사람은 누구고 이 기르면서도 야생 풀만 먹여서 아주 건강한 소를 만들어서 이 고기가 생산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 생활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래. 이게 하나 사물이죠. 이게 고기 하나하나마다 조그만 칩에서 대신 또 우리가 먹어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칩이 만들어지면 요 안에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어린아이가 있지만은 이런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어느 정도 요거는 조금 됐지만은 더 자세해요. 내부에는 어떤 제품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이러한 컨테이너가 우리 경부고속도에 달리면 인공위성에서 들고 있는 제품이 뭐고 또 이러한 제품을 태평양 화물선으로 미국을 간다고 가정하면 인공위성에서 그 배에 들어있는 물품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이런 칩을 통해서 사물에 대해서 다 인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먹는 이게 포도주입니다. 이게 포도주가 칠레산인지 불란서산인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지 어디에서 들어온 건지 유럽에서 온 게 조금 비싸죠. 그런데 싼
칠레산의 병만 유럽 병에다 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눈속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도 갖다 대 여기 갖다 대면은 요 안에 칩이 들어가 가지고 이 칩이 사물이죠. 이 사물이지만 컴퓨터죠. 조그만 칩이지만 요 안에 떠다니지만 그거 먹어도 된다고 가정하면 와인을 마음 놓고 먹고 그거를 또 이게 불란서산인지 칠레에서 온 칠레산인지 뭐 이런 거를 이 사물 이게 하나의 다 컴퓨터죠. 이 안에 칩이 들어가 있다. 조그만 칩이 들어가 있다면 이러한 자체가 유비커러스 모두를 유비라는 게 everything 퀴즈는 중립 stop이라는 말도 있지만 억세스입니다. 모두를 억세스. 그래서 핸드폰을 갖다 대고 식료품에 있는 모두를 읽어드리는 사물을 모두를 읽어드려서 내가 가격을 알고 생산자가 누구고 이게 언제 가게에 들어왔는지 이런 우리가 또 싼 거를 쉽게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포도주 같은 거 이런 것도 사물 인터넷의 이제 결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이렇게 아파트나 뉴욕 거리를 가서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 대고 이 안에 있는 회사와 커피숍, 전화번호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어를 해서 저 오피스가 누구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 것보다 이것도 회사의 사물 인터넷이 돼서 우리 명동 같은데 테헤란로 같은데 이렇게 갖다 대면 그 안에 회사가 어디 있고 전화번호는 어디고 대표자는 어디고 또 그런 거죠.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갖다 대고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심장내과라든지 어떤 질환지 내과라든지 이렇게 갖다 대면 어디가 어딘지를 이게 쉽게 그 진료하는데 혹은 사무실 이게 뉴욕이라고 보면 뉴욕의 이 바깥에 칩이 사물이 표시됨으로 해서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쉽게 알 수 있는 거 이것도 사물 인터넷의 우리는 결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좋은 거는 지금은 아직은 안 되지만 여기에 아주 맛있게 나오는 커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커피 2잔 그러면 맛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돈을 내고 먹어야 돼요. 짜장면, 냉면도 그냥 그 집이 맛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아직은 안 되지만 가까운 장래에 이렇게 하면 이 향기가 커피 향기가 내 멀리 떨어진 나한테도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이 짜장면도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집이 얼마를 받는지 또한 냉면도 이러한 거 이것도 그 문제는 뭐냐면 요 밑에 그거에 대한 이 커피 향이 나오려면 적어도 한 80도 이상의 따뜻한 커피고 요 커피잔 안에 있는 거죠. 여기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 그릇 안에서 이거를 형성해서 나한테 넣어주는데 앞으로의 핸드폰에서는 여기 냄새가 나오는 우리 냄새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발달될 수가 있고요. 칼라라든지 이 냉면도 마찬가지. 냉면에 그릇에 칩이 들어가서 이 냉면이 맛있는 건지 이 향은 커피 향, 아메리카노 향인지 어떤 다른 어떤 커피 향인지를 나타내면서 내가 오더하기 전에 맡아서 그 집 커피가 어떤지를 하면서 우리가 주문을 해서 먹는다면 굉장히 유리한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과일도 이렇게 지금은 돼 있지 않지만은 여기 칩을 하나씩 이게 사물이죠. 사물을 하나씩 놓고 이 생산자가 사과를 따면 우리나라 대구 사과인지 어떤 영천 사과인지 이런 걸 쉽게 이렇게 갖다 놓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신선도라든지 하는 걸 이 바나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아주 클리어한 명료한 세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 군인들이 칩을 있어서 인공위성에서 이동하는 군대가 이동하고 공격은 어떻게 하고 수비는 방어는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도 이러한 스마트 더스트 이 칩을 이 안에다 집어넣고 아주 조그만 칩이 돼 있으면은 군대 운영, 지금 미국도 어느 정도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죠. 또한 더욱 좋은 거는 이 칩에 사물 인터넷을 이렇게 칩 같은 데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내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머리에 있는 칩이 여기까지 내장에 있는 게 여기까지 그러면은 주치의하고 연결해서 요게 우리나라도 이걸 하려고 그러죠. 이게 원격 진료
자동으로 원격. 우리가 은행에 병원에 가게 되면 한 시간씩 기다렸다 의사를 한 2, 3분 만나고 약국에서 이제 그 처방해 주는 걸 들고 약국을 가야 되는데 처방 자체가 일로 오는 거죠. 여기서 의사하고 연결해서 원격 진료 같은 거 이게 하나의 사물이죠. 이 안에 심장, 목, 키드니, 콩팥이라든지 위라든지 대장이라든가 칩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내장이 지금 내장에 뭐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위에 무슨 어떤 혹이 나왔는지 안 나온지를 내 건강을 내가 하는 거죠. 알면서 의사는 또 그 데이터를 보고 환자한테 연락해서 병원에 와서 종합진찰을 해본다든지 하면은 지금 우리가 80세 수명에서 100살은 넘어가는 수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의 완성 단계에 가면 머리에도 하면서 치매라든지 위 내시경이라든지 대장에 대한 대장 내시경을 우리 핸드폰 내가 내 위를 들여다볼 수 있고 대장을 들여다볼 수 있고 뇌의 수치가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으면 점점 줄죠. 그래서 뭐 어느 날엔 마지막에 이제 자기 이름도 잊어먹는 그런 치매까지도 오는데 그런 거로 사전에 예방하면은 치매를 지체할 수 있죠. 빨리 진행되는 걸 늦게 함으로써 우리 사물 인터넷의 어떤 그 원격 진료 같은 게 많이 발달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한 지금 이거는 뭐 그림입니다. 간, 허파, 폐 같은 것도 칩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죠. 폐가 지금 담배를 뭐 한 30년 핀 사람은 굉장히 걱정이죠. 담배를 피면서도 폐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칩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핸드폰을 갖다 대면은 이 간 위치 요 인간의 몸체 안에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칩이 거기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뇌만 대장, 위, 심장 뭐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물 인터넷에 칩이 들어가서 내 서버인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서 의사하고 연결이 되면은 이런 것도 하나의 건강을 연장하는 좋은 결과가 될 거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러한 뉴런이라는 이게 브레인 그래서 심장에서 전기가 일으켜서 뇌가 살아있는 건데 이렇게 전기가 존재하는 건데 이 전기가 꺼진다든지 벼랑간 치매가 와서 뭉그러진다든지 이 안에 이 속에 칩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면 내 핸드폰과 뇌와 지금 뇌와 보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뉴런이라든지 이러한 형태 뉴런 형태 그래서 이러한 구조 지금 일어나는 게 뭘까? 뉴런에 대해서 이게 사물 인터넷에서 그래서 우리 핸드폰도 컴퓨터로 쓰지만 우리 인간도 컴퓨터와 똑같이 심장에서 일어난 전기를 가지고 나눠 쓰는 거죠. 여기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뉴런이라는 뇌의 하나하나가 이제 작동을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전기가 끊어지면 우리가 이제 한 삶을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뛴다 그러면 전기가 안 일어나면 우리가 밥을 덜 먹든지 하면 전기가 안 일어나죠. 이런 게 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뉴런 디지털 형태 그래서 이 전기로 뉴런을 움직여서 건강 상태를 알아본다든지 하는 거가 사물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하겠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전기 아니에요. 심장에서 일어나는 전기를 가지고 하면 산소가 공급이 되고 전기가 공급이 되면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억을 오랫동안 하는데 전기가 자꾸 끊어진다. 자꾸 아프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점 주는 그런 형태예요. 또한 이러한 거 형태에서 이게 홀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지금 나의 건강관리,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장 맥박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서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게 핸드폰 모양 여기다 차는 거죠. 웨어러블 이게 차는 이제 컴퓨터가 되겠지만 서버가 되겠지만 이 안에서 나의 모든 거를 건강의 모든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사물 인터넷은 이러한 모든 뇌의 위, 대장 이런 거가 다 해서 중앙에는 내
핸드폰을 통해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뭐 세상에 있는 모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위치죠. 5G라는 2GBps, 뭐 가까운 장래 20GBps라면 이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 들어간 음악, 영상, 데이터 뭐 이런 거가 전부 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형태. 그래서 많이 쓰는 거가 최근에 이세돌 알파고가 만들었던 그 1200개의 프로세서 쓴 거죠. 이세돌하고 이제 저 광화문에서 호텔에서 바둑을 뒀는데 5판 중간에 뭐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서 그렇긴 해도 세 번째는 이제 인간이 이겼지만은 거의 그 외엔 진 적이 없죠. 이런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을 이런 두뇌를 가지고 더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스템은 그럼 어떤 방향에서 될 건가? 아까와 같은 많은 데이터, 이제 구글 같은데 이런 게 돼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음악, 영상, 냄새, 뭐 향기, 뭐 하여간 우리 사물이라는 어떤 가로등, 뭐 냉장고, 온 세상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또한 이런 게 다 칩이 들어가 있다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으려면 이렇게 맵 리유스라는 걸 해서 팍 나와야 돼. 금방 나와야지 뭐 몇 시간 후에 답이 나온다. 우리가 어떤 검색 엔진을 통해서 키워드를 놓고 쳤는데 검색이 뭐 30분 후에 나온다 아무 쓸모가 없죠. 근데 우리는 5G 빠른 통신망 구조에 의해서 빠르게 암만 크더라도 이렇게 암만 큰 빅데이터라 그래도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우리가 구글에서 무슨 키워드를 놓고 딱 찾으면 금방 나오죠. 이게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태는 어떻게 해야 돼? 싱글 링크 리스트. 우리가 영어에 O 형식이 있죠. 거기에 세 번째 형식이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이제 주어, 이게 주어, 목적어, 이게 verb, 동사가 있죠.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빅데이터는 이러한 싱글 링크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해서 쉽게 붙일 수도 있고 쉽게 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물을 그 DB 안에 다 집어넣는 거죠. 누구나 쉽게. 그게 이제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게 빅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그런 것 같이 이러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주어, 목적어, 동사 모양 모든 거를 다 이런 형식으로 DB를 만든 거죠. 아까와 같이 그 거미줄 모양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쉽게 들어와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모두로 음악, 영상, 냄새 뭐 이런 우리가 보는 눈에 앞에 보이는 지금 현재는 우리 애날로그가 많지만 이 사물 인터넷이 되면 디지털화를 다 해야 돼요. 모든 물건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DB를 만들면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이러한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여기엔 리소스 디스크립션 프레임워크이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건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걸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가져도 빅데이터 암만 크더라도 이 안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이러한 어떠한 거라도 이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셀러폰 어떤 이 핸드폰에서 모두를 온 세상에 있는 사물은 다 컴퓨터화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칩이라도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전역의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위해서 조그마한 칩을 우리나라 상공에서 태백산막이라든지 이런 다 뿌려놓으면은 태풍 예보, 뭐 일기예보의 모든 온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아주 세밀하게 할 수 있죠. 지금 아직은 그렇게 안 됐지만 이제 사물 인터넷 어떤 칩이 작아지고 하게 되면 이 내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죠. 여기와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 음성, 영상, 데이터, 영화, 뭐 우리 도서,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두를 다 연결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완성이 사물 인터넷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은 이렇게 완성 단계를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은 칩이 작아야 되는 스마트 더스트 모양, 스마트한 먼지 모양만한 칩을 만들어서 위에도 집어넣고 뇌에도 집어넣고 모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그게 하나의 컴퓨터를 집어넣는 거죠. 디지털을 집어넣고 그거를 다 TV에다가 집어넣고 우리는 모두를 다 요 하나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이게 2기가 bps까지 굉장히 빨라지니까 여기서 영화도 보고 화면도 한 10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영화를 보면 이해를 하면 이 핸드폰 하나에서요. 그게 사물 인터넷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올해 9월에 미국 허리케인 실질적인 건데 미국에는 이러한 인공위성을 통해서도 하지만 이러한 도중에 요 센서를 해서 굉장히 정확하죠. 우리나라 일기예보보다는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하는 게 인공위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보, 이런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나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를 접근하는 거를 이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상로가 우리는 들어오는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자꾸 에러를 일으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라든지 북한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신빙성이 없죠. 우리가 남쪽만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만 해양에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어떤 북한에서 들어오는 그 지역의 일기예보가 정확치 않죠. 들어오는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자꾸 하지만은 앞으로의 사물 인터넷이 완성하면 이러한 게 지금도 굉장히 기상청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더 높은 확률을 가지는 사물 인터넷 세상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MIT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하는 거지만은 이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1200개의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자기가 일어난다는 이게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사물 인터넷에서 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차 지금 우리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노트북 한 7,000개를 모아서 바닥에다 쭉 깔고 OS 노트북 마냥 OS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기 혼자 일어나는 이런 게 자율주행이죠. 여기에 인공지능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두면은 로봇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요 컨트롤이 하나하나를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보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거. 뛸 수 있는 것도 이거 굉장한 건데 이것도 하나의 요란 자율주행하는 거잖아요. 여기 누가 명령하는 것도 아니 그러면서 모두 여기에 있는 데이터 이런 게 이제 화성에 가고 최근에 화성의 탐사를 성공을 했죠. 그래서 화성에는 우리 지구랑 마찬가지로 거의 지구랑 유사한 건데 이제 그 안에 물이 있느냐 공기가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이러한 로봇을 이용해서 멀리서 핸드폰으로 조정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게 우리의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많이 했던 내용이 인터넷 오브 싱입니다. 이 싱이 지금 본 거 뭐냐 온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뵈는 게 다 컴퓨터화해야 됩니다. 아직은 다 안 됐죠. 사물 인터넷이 되고 통신은 굉장히 빠른데 아직도 칩을 집어넣어야죠. 지나다니는 우리 가로등 같은데 LED도 바꾸고 집에 있는 백열전등도 LED로 바꿔서 컨트롤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전기를 켜면 100이죠. 무조건 환하게 나오는데 한 50%만. 이게 뭐 굳이 밝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반만 50%만 LED로 킨다든지 전기 자동차를 내가 부산에 있는 내 자동차를 난 서울에 비행기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해서 아까 여기 로봇을 봤죠.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바깥에 자동차 범퍼라든지 뒤에 범퍼라든지 한 뭐 200개 센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가정하면 부딪힐 연연 없죠. 그 센서가 이게 알아서 이렇게 비켜가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치만 가 위도 고도 경도 XYZ를 알려주면 집 앞 아파트에 이제 어떤 주차장까지
쉽게 올 수 있고 이런 게 사물 인터넷, 그 사물이죠. 자동차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선 또 중요한 거는 인터넷이라는 공짜, 자율 우리가 프리퀀시 하여튼 공짜 주파수대를 이용하고 사물에는 칩이 다 있고 그러면 결국은 나는 요 핸드폰 가지고 모두를 움직일 수가 있죠. 우리 집에 있는 전기차라든지 또 세탁기라든지 디시워셔 어떤 그릇 닦는 기계라든지 전기담요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들어가는 거는 딱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 핸드폰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건 결국 컴퓨터라는 게 칩이 들어가 있어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으면 다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요 조그만 걸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위 속에 들어가서 그 화면을 찍어서 내 핸드폰에다 넣어주는 게 위내시경이랑 동등한 거죠. 대장에다 집어넣고 대장의 내용을 내가 알 수 있고 이런 게 하나가 아니고 이러한 하나. 그래서 가장 중심은 이게 가장 앞으로의 중심은 내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서 자동차를 오게 하고 냉장고를 켜고 전기밥솥에 물을 얹어놓고 전기밥솥을 직장에 와서도 전기밥솥에 있는 것을 이제 켜놓고 한다든지 이런 게 사물 인터넷에 우리의 앞으로 30년은 통신은 20GBps까지 굉장히 발달한 현재는 한 2GBps지만 그러한 음성만 전하던 이 전화기가 지금은 세크리터리죠. 내가 어떤 중소기업의 CEO고 직원은 한 명도 없고 세크리터리를 비서를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모두를 다 움직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셀러폰, 인터넷 오브 띵.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 2.4GHz 와이파이를 쓰는 거죠.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를 쓰면서 각각을 요 사물에 대해서 중심은 내 핸드폰 서버죠. 핸드폰 서버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러한 모두를 우리는 사물 인터넷의 완성 단계로 보면은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칩을 그는 얼마만큼 작게 할 거냐. 요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아주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프로세서도 만들고 요 핸드폰도 만들고 카메라도 만들고 안테나도 잘 만들고 또한 우리가 발달해야 될 거는 요 건전지입니다. 건전지는 이제 1차 건전지는 한번 쓰고 보면 로켓 건전지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거기에 2차 건전지는 우리가 노트북이라든지 요 핸드폰에 들어간 2차. 근데 3차 전지가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전지가 있어야 전기를 내서 그 핸드폰이나 칩이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산이면은 굉장히 독이죠. 황산이라든지 산은. 그래서 리튬보다는 인체 해롭지 않은 어떤 건전지를 우리가 또 만들어진다면 뇌에도 집어넣고 간에도 집어넣고 우리가 모두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사물이죠. 사물의 중심은 우리 핸드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5G면은 우리가 2GBps의 장차 지금부터 한 30년까지 장차 그러면 공짜 사물에다가 우리가 조그마한 칩을 다 집어넣고 공짜 통신망인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서 모두를 우리가 중심은 요 핸드폰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세상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30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걸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여기 장차 뭐를 할 거냐 우리 그로서리에 가서 뭐 팝콘을 산다 김밥을 산다 뭐를 해도 이렇게 하나를 뒤져보는 게 아니라 사전에 다 알고 맛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세상 이런 게 이제 5G 앞으로 한 30년 동안 있어야 될 어떤 컴퓨터, 사물 인터넷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과 전문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